안녕하세요. 저는 동영상을 이렇게 올릴까 말까 고민을 많이 하다가 저처럼 분명히 여러 가지 좀 안 좋은 상황에서 많이 고민하면서 아마 밤잠을 설치면서 여러 가지 정보를 찾고 막 블로그도 가입하셨다가 카페도 가입을 했다가 뭐 어플도 이용해 보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유튜브를 찾아보면서 이렇게 여러 가지 궁금한 것들을 찾아보시는 분들이 분명히 많이 계실 텐데, 그냥 저의 경험을 또 나눔으로써 서로에게 어떤 또 정보 공유도 되고 또 서로 위로가 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일단은 한번 영상을 올려보기로 했습니다. 일단 저는 41살이고요. 한국 나이로 41살이고 이제 만 나이 폐지가 돼서 이제 생일을 넘겨서 40살이에요. 그래서 83년생이고 결혼을 제가 작년에 했어요. 2022년 12월에 40을 꽉 채운 상태에서 마지노선처럼 이제 결혼을 늦게 했고 그렇다 보니까 사실 이제 아이 생각이 좀 조급하게 들기도 했고 또 많은 여성분들이 아마 느끼시겠지만 저도 30대가 넘어서면서부터 약간 생리할 때 약간 뭔가 변화를 느꼈었어요. 이제 보통 20대 때 생리할 때 생리통도 굉장히 심하고 양도 굉장히 많고 막 거의 일주일가량 이렇게 출혈이 있기도 하고 굉장히 심했었는데 이제 30대가 넘어가면서부터 생리통도 조금 줄어들고 양도 조금씩 줄어들다가 이제 35 넘어가면서부터는 생리불순도 조금 찾아오고 막 칼 같던 막 28일 주기가 막 늘어나기도 했다가 줄어들기도 했다가 그렇더라고요. 하면서 여자는 이제 좀 노화가 이제 자궁 건강하고 좀 관련이 있다고 하던데 정말 그런가 보다라고는 생각했지만 이제 심각하게 생각을 하진 않았었어요. 이제 또 저는 굉장히 그런 보수적인 그런 또 시대를 살았던 그런 사람이라서 이렇게 뭔가 변화가 있었으면 산부인과도 가보고 하면서 좀 스스로 챙겼었어야 됐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스스로 좀 무지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결혼 준비하면서부터는 진짜 이제 생리가 뒤죽박죽이더라고요. 좀 이렇게 결혼 준비하면서 이렇게 뭐 드레스를 입을 일도 있고 신혼여행 같은 것도 준비해야 되고 이렇게 생리를 좀 주기를 좀 조절해야 할 일들이 좀 잦잖아요. 이제 그렇다 보니까 이제 피임약을 한 3개월 정도 복용을 했었고, 근데 그렇지 않아도 약간 불순이 좀 잦아졌었어요. 그리고 생리 날짜도 거의 한 그래도 30대에는 그래도 한 5일 정도로 했었는데, 이제 결혼 직전에는 거의 막 3일, 짧게는 이틀,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좀 심각할 것 같기도 한데 싶어가지고, 이제 결혼 전 산정 검사라는 게 있잖아요. 이제 그거를 알아보려고 했었는데 또 이런저런 핑계로 사실 병원을 가지 못했어요. 비용적인 문제도 그랬고 또 결혼 준비하고 이제 막 회사 야근이랑 그런 것 때문에 여차저차 시기를 결국은 놓쳐버리고 결혼을 하고 나서 이제 한 3개월 정도 자연 임신을 시도를 하다가 제가 느끼기에 아무래도 좀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이렇게 막연히 자연 임신을 기다리기에는 제 나이도 그렇고 내가 느끼는 그런 여성의 몸의 변화가 있잖아요. 스스로 느껴지는. 그런 게 사실 이제 좀, 뭔가 조금 걱정이 된다 싶어서 진짜 건강검진차 이제 산부인과를 방문을 했어요. 방문을 했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난임 검사를 처음 받게 된 거죠. 일반 산부인과를 처음엔 갔어요. 일반 산부인과를 가서 이제 했는데 일반 산정 검사는 이제 제가 나이대도 있고 하다 보니까 또 결혼 그리고 1년이 넘어야 산정검사 같은 게 좀 보험 적용이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난임 검사로 이제 받게 됐는데 이제 그 결과가 굉장히 처참했었던 거예요. 의사 선생님께서도 굉장히 이제 막 표정이 어두워지시면서
그래도 보통은 AMH 수치가 보통은 본인 나이만큼 나오는 게 정상인데 지금 너무 나이가 많게 나왔다 하면서 이제 수치가 0.11점이 나왔고 난소 나이는 48세로 나온 거예요. 근데 이 영상을 찾아보시는 분들은 거의 아시겠지만 0점대는 이미 조기 폐경이 진행되고 있는 수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암담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너무 마음이 아프고 괴로운데 그래서 이제 아기를 갖고 싶다면은 이제 난임병원 쪽을 알아봐라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마침 이제 집 근처에 이제 메이저급의 난임병원이 있어요. 그래서 걸어서 도보로 15분 거리에 난임병원이 있어서 이제 남편이랑 방문을 했죠. 난임병원을 방문을 했는데 이제 저 정도 수치면은 시험관도 사실 굉장히 장기전이 될 수 있고 일단은 난자가 채취가 돼야 그거를 이제 정자랑 만나게 해서 수정을 시켜서 자궁에 이식을 시켜줄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난자 채취도 뭐 한 달에 하나 정도 나올 수 있고 혹은 나오지 않을 수도 있고 그게 나온다고 채취가 된다고 하는데 또 수정이 돼야 되고 또 배양이 돼야 이식을 해줄 수가 있는 거잖아요. 굉장히 사실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것을 설명을 해주셨고 근데 뭐 어떡하겠어요. 그러면 자연임신보다 그래도 병원에 조금 도움을 받아서 객관적인 어떤 그런 결과를 봐가면서 진행을 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이제 남편이랑 좀 그래도 상황을 좀 지켜보고 하다가 또 한 2개월 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시험관을 시작을 했어요. 이제 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극극 난저이기 때문에 사실 뭐 과배란 뭐 이런 게 사실 큰 의미가 없다고 하셔서 저는 호르몬 주사도 굉장히 적게 맞았어요. 거의 이제 신선 이식을 하는 그런 방법으로 일단은 진행을 했고 그래서 저는 굉장히 호르몬 주사랑 약도 굉장히 적게 썼어요. 자연주기 이제 제 생리주기에 맞춰서 이제 진행하는 그런 식으로 진행을 했기 때문에 저는 주사도 진짜 고나레프라는 처음 시작할 때 맞는 호르몬 주사제는 제가 버렸는데 그것도 한 대 가지고 900짜리 용량으로 격일로 맞았어요. 저는 그래서 한 그걸로 5일 정도 맞았고 나머지는 요렇게 주사 6개 정도 난자 채취 직전까지 썼던 주사가 딱 요렇게밖에 없어요. 그래서 뭐 오비드렐이라는 주사랑 또 뭐 세트로타이드라는 주사랑 얘는 IVF MHP인가 뭐 그런 주사 과배란 이것도 그렇게 난포를 성숙시키는 그런 주사죠. 그래서 그렇게 많이 맞지를 않았어요. 어차피 저자극이고 뇌 난소에서는 그렇게 막 난포들을 많이 키울 수 있는 것을 기대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리고 또 너무 호르몬 주사를 많이 맞아도 또 부작용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최대한 자연적인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끌어올리자라는 작전으로 이제 진행을 했었던 건데 이제 생리 이틀째 되면은 이제 보통 초음파 보러 가시잖아요. 이제 동남포가 몇 개 있나 이제 대략 확인하러 가시잖아요. 저는 그때 딱 한 개 있었어요. 왼쪽에서 한 개가 보이는 상태였어서 그날 집에 와서 굉장히 막 펑펑 울었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 난임병원에 와서 이제 처음 추가 검사 했을 때만 해도 그래도 동남포가 한 3개, 한쪽 난소에서 그래도 한 3개 정도는 보인다라고 해서 과배란 조금 하면은 그래도 좀 희망이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정작 이제 마음 먹고 시작을 하니까 한 개밖에 안 보이신다 그러셔서 집에 와서 막 펑펑 울었던 기억이 나요. 이제 그러다가 어쩌겠어요. 뭐 하나 있는 하나라도 또 최선을 다해서 키워봐야 되고 그런 마음으로 이제 주사도 맞고 약도 먹고 최선을 다해서 하고 이제 자연주기로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병원을 2, 3일마다 한 번씩 가요. 계속 이제 난포가 어떻게 성장을 하고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갔더니 이제 일단은
채취 이틀 전까지도, 채취 한 4일 전까지도 사실 남포가 채취할 수 있는 게 하나밖에 없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때 한 2mm, 남포 하나가 이제 한 2mm로 자라서 일단 채취할 수 있는 건 요거 하나가 있는 것 같고, 나머지 반대쪽 난소에도 한 2개 정도 보이는 것 같은데, 이 친구들은 좀 작아서 채취할 수 있을 가능성은 좀 사실 희박해 보인다고 하셨었어요. 근데 이제 저도 인터넷 카페를 가입을 해서 이제 여러 가지 정보를 좀 보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제 걷기가 많이 도움이 된다. 그리고 저는 디스크 때문에라도 사실 걷기를 계속 꾸준히 하고 있는 상태였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걷기를 하루에 10,000보 정도씩 걸었던 것 같아요. 이제 10,000보 걷고, 채취지 이제 이틀 전에도 이제 직전에 이제 제가 월요일 날 채취 예정이었었기 때문에 이제 주말이 끼니까 금요일 날 이제 방문을 해서 최종 점검을 하러 갔는데, 일단은 그날도 남포 일단 확실하게 채취할 수 있는 건 1개, 그리고 오른쪽에도 조금 더 자란 게 있어서 1개 또 보이긴 하는데, 이 친구도 일단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지만 일단은 그렇게 해서 2개로 그럼 채취를 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또 다른 아까 막 그 전에 이제 막 생리하고 이럴 때 확인했었던 아주 작은 그런 남포들, 그런 친구들도 조금씩 자라고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일단은 2개를 채취하는 걸로 하되, 이제 다음번에는 그래도 제 AMH 숫자에 비해서는 그래도 동남포가 그래도 조금 덜어 보이는 편이기 때문에 좀 요법을 다르게 해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소견을 받아서, 일단은 1차니까, 시험관 1차니까 저는 일단 경험 삼아 하는 걸 마음에 생각을 하고 일단 그렇게 준비를 했어요. 그러고 채취인 날이 됐죠. 이제 채취인 날 돼서 병원을 갔는데, 뭐 채취 과정 같은 것들은 뭐 이제 제가 굳이 설명을 하지 않아도 뭐 다 아실 것 같은데, 이제 채취해보면은 이제 그때서야 이제 공남포인지 아니면 진짜 남포인지 난자가 있는지 이제 그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수면 마취하고 일어났더니 사실 저 스스로도 사실 굉장히 공남포에 대한 공포가 굉장히 컸었어요. 이제 난저들은 공남포인 경우도 굉장히 많다라는 얘기를 이제 많이 들었고, 사실 2개 채취해서 그 중에 하나가 수정이 된다고 해도 하나밖에 이식을 못하는 그런 상황인 게 너무 속상한 거예요, 사실. 물론 자연임신인 경우에는 딱 1개의 난자로 하지만, 이럴 바에는 내가 왜 시험관을 하면서 이 주사를 맞고 있는데 현타도 오고 마음이 너무 아파가지고 이제 그러고 있었는데, 다행히 수면 마취해서 이제 깨가지고 비몽사몽하고 있는데 간호사 선생님께서 난자 채취는 5개가 됐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기뻤어요, 사실. 진짜 2개 채취할 예정이었는데 5개가 채취가 됐다는 거는 그 작아 보였던 그 아이들이 그 사이에 좀 어느 정도 자라줬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채취 전날까지도 15,000보인가를 걸었었어요. 남편이랑 잠깐 바람 쐬러 저수지 어디를 갔다가 이제 부득이하게 계속 이제 걷다 보니까 15,000보를 걷고 와가지고, 오히려 또 저는 그게 무리가 돼서 조기배란이 됐을까봐 되게 걱정을 했었는데, 다행히 그게 조금 효과가 있었던 건지 5개를 채취를 했고, 이제 미세 수정을 통해서 4개가 됐어요. 다행히 수정도 저는 5개 중에 그러면 한 2개 정도 될라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너무 감사하게도 4개가 됐고, 그 중에 이제 저는 나이가 있다 보니까 3일 배양으로 저는 3개까지 이식을 할 수가 있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나머지 1개는 수정됐던 1개는 이제 조금 더 배양을 해봐서 동결을 시킬 수 있으면 동결을 한다 라고 하셨었고, 나는 그래서 3일 뒤에, 이제 3일 배양을 했으니까 3일 뒤에 목요일 날 이식을 하러 갔어요. 근데 이식하러 갈 때는 마취라던가 그런 게 없이 진행을 하잖아요. 근데 이식을 하러 가서 이제 사실 이식할 때 저는 느낌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뭐 아팠다는 분들도 계시고 느낌이 불쾌했다라는 분들도 계시고, 근데 전 나팔관 조영술 할 때보다는 훨씬 느낌이, 제일 여태까지 산부인과 방문해서 했던 그런 검진이나 진료 중에서 제일
무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지나고 나서 하는 얘기지만 제가 나팔관 조영술 할 때 왼쪽 난소 쪽이 이렇게 난관이 조금 막혀간다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허리 디스크가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허리 디스크도 디스크 액이 흘러나오는 거잖아요. 뼈 사이로. 근데 그게 제가 왼쪽에 있어요. 디스크가 왼쪽 허리에 있어서 그게 또 골반이랑 허리랑 이제 겹쳐지는 부위에 그쪽에 있는데 그쪽이 또 난소랑도 좀 가까운 앞뒤로 있는 그런 부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제 생각에는 디스크 때문에 난소가 좀 안 좋아졌고 좀 그랬던 것 같은데 이제 이식을 하는 날이 됐는데 이식을 왼쪽 자궁에다가 해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뭐 그때는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 일단은 이식을 받고 이제 12일 후에 이제 피검사를 하러 가죠. 네, 정말 12년 같은 12일을 이제 보냈는데 임신 테스트기를 이제 보면은 막 이식하고 일주일 뒤부터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막 5일 배양인 경우에는 25일 차부터 막 하시면서 소위 말하는 임태기의 노예가 된다고 하시는데 저는 사실 너무 무서운 거예요. 임태기를 보는 게 1차라서 큰 기대를 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또 한 주를 다시 확인해야 한다는 게 굉장히 무서웠던 것 같아요. 무서워서 또 무너질 내 자신을 감당하는 게 굉장히 부담이 돼서 좀 확인을 못하고 있다가 제가 다니는 병원에서는 피검사 하기 전날이나 그날 아침에 임태기를 하고 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숙제하듯이 이제 마지못해 그날 이제 11일 차죠. 이식 11일 차에 임태기를 했어요. 얼리 임태기를 했는데 이게 피검사 하루 전날 이제 했던 얼리 임태기예요. 그래서 밤 9시에 했었던 건데 희미하게 두 줄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막 남편이랑 부둥켜 안고서 막 너무 기뻐하면서 막 임신이 됐다. 시험관 1차 임신을 로또라는데 정말 너무 기쁘게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소중한 선물을 주셨나 보다. 그리고 또 그 이식하고 그 사이에 또 제 생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착상이 될 시기쯤에 이제 제 생일이 있었어가지고 솔직히 말하면 조금 기대하는 게 있었어요. 좀 내 인생 최고의 선물을 좀 받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40살 불혹이니까 남들보다 사실 좀 늦게 결혼하고 늦게 임신 준비를 하는 것도 있고 건강한 아이를 이렇게 기적과 같이 선물을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사실 조금 내심 있었는데 마침 이제 두 줄이 나온 걸 보고 너무 행복해서 막 남편이랑 울고 그랬었어요. 이제 그러고 이제 다음날 기대하는 마음으로 피검사를 하러 갔는데 이제 저는 3일 배양이고 12일 차에 피검사를 했기 때문에 제 정도 날짜면 임신이 확실하면 피검사 수치가 100이 나오면 제가 다니는 병원에서 준 정보예요. 근데 이제 보통은 이렇게 100 이상이 되어야 임신이 확실하다. 임신하셨으면 이제 뭐 프로게스테론 수치를 계속 확인하면서 이제 뭐 일주일 후에 또 봅시다 라고 적혀 있는데 저는 여기죠. 54.7이 나왔어요. 그래서 임신을 하였으나 수치가 불안정하다 해서 이제 또 수일 내에 또 방문해서 피검사를 해주세요 라는 결과지를 받았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수정된 배아수하고 등급이 어땠었는지 저 같은 경우는 수정된 거 4개가 있었고 그때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로는 상급 하나, 중상급 하나, 중급 하나 이렇게라고 하셨었어요. 근데 아무래도 또 정확하지는 않지만 뭐 상급 하나가 이제 그래도 기특하게 5일까지 이제 막 포배기까지 되고 이제 눈사람 배아도 되고 감자 배아까지 돼서 이제
착상을 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너무 기특한 거예요. 그거 자체로도. 정말 기대도 못 했었는데. 어쨌든 착상이 돼서 이제 기뻤는데, 이제 피검사가 일단 저는 54.7로 애매한 점수가 나와서 이제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 라고 하셔서 또 4일 뒤에 또 이제 2차 피검을 갔어요. 2차 피검을 갔는데 337점이 나온 거예요. 그 더블링이라 그러죠. 이제 이틀에 한 2배씩 점수가 이제 올라야 안정적으로 이제 그래도 임신이 조금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저는 거의 4일 만에 6배가 뛴 거잖아요. 그래서 되게 기뻐했어요. 아이가 그래도 뒤늦게라도 착상이 좀 늦은 거지. 그래도 뒤늦게 힘을 내고 있나 보다 하면서 되게 좀 기대하는 마음이 더 커졌었죠. 이제 그러면서 막, 나도 이제 임산부 배지 달고 막 그럴 수 있겠구나라는 기대감에 굉장히 기뻐하고, 이제 심장 소리 듣고 이제 그러면은 양가랑 이제 주변에도 막 SNS 이런 데도 좀 인밍아웃 하면서 축하도 받고 싶다라는 마음이 굉장히 컸었는데, 일단은 4일 후에 그렇게 337점이라는 수치를 받아들었고, 또 그로부터 5일 후죠. 5일 후에 이제 또 3차 검사를 하면서 3차 피검과 초음파를 보자고 하시더라고요. 이제 그때가 되면 더블링이 잘 되고 하면은 그때는 수치가 1500이 넘을 시기고, 1500이 넘으면은 아기집이 보이는 시기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기집이 그래도 잘 어느 정도 잘 성장을 했는지 이제 확인할 수 있을 테니까 이제 초음파를 보자고 하셨고, 그래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또 갔는데, 이제 그 전에 저도 이제 그 1차 피검 전에는 하지도 않던 임태기를 1차 피검하고 나서 사실 수치가 안정적이지 않다고 하니까 너무 불안한 마음에 이제 전 뒤늦게 임태기의 노예가 됐어요. 이제 제가 1차 피검하고 나서부터 해봤던 임태기 색깔 변화인데, 요게 맨 처음에 피검사 전날 했었던 거고, 그 이후로 이렇게 조금 흐리다가 계속 조금씩 연해지다가 이제 2차 피검 전에 굉장히 많이 진해졌잖아요. 그래서 저는 정상적으로 임신이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되게 마음을 안도하고 기뻐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3차 피검 하는 날까지 자세히 보면 색깔 농도가 이때부터 2차 피검 이후에는 사실 크게 변화가 없었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저도 인터넷이랑 이런 걸 찾아보니까 그래도 한 아기집 볼 시기가 되면은 임태기가 역전이 된다, 이제 그런 얘기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저도 역전을 막 기다리면서 임태기의 노예가 됐었는데, 저는 결국은 역전은 못 보고 이제 3차 검사를 갔더니 21일차 이식한 지 21일이 되는 날에 3차 검사를 갔더니 936점을 받았어요. 그래서 더블링을 실패를 한 거죠, 이제. 그래서 수치상으로도 아기집이 보일 시기는 아니고 수치도 애매하게 증가를 했고, 이제 그래서 선생님이 조심스럽게 자궁의 임신일 수도 있다 라고 말씀을 이제 꺼내시더라고요. 이제 그때부터 이제 하늘이 무너진 거죠. 생일 때 이제 굉장히 기적처럼 찾아왔었는데, 그리고 생애 첫 임신이고, 그때부터 이제 또 막 자궁의 임신 이런 거 열심히 찾아봤는데, 이게 또 전체 임신의 1, 2%에서 발생하는 굉장히 드문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드문 일을 제가 겪은 거죠. 그래서 1차 시험관의 임신은 로또, 자궁의 임신은 1, 2%라는데 그 어려운 거를 이제 제가 2개 다 해낸 거예요. 어이가 없기도 하고 너무 마음도 아프고, 자궁의 임신인 경우에 이제 어떻게 처치를 하는지 이제 또 폭풍 검색을 해봤죠. 그랬더니 이제 MTX라는 약물을 쓴다. 일단은 약물 처치를 해보고 수치가 좀 낮은 편일 경우에 MTX라는 약물을 사용을 하고, 그 약물을 사용해서 이제 수치가 줄어드는 것을 확인하면서 다음 생리를 또 기다리고,
그렇게 된다라는 거는 이제 알았는데, 무서운 게 이제 나팔관이나 난관이나 그런 데에 있다 보니까, 연약한 위치에 있다 보니까 아기집은 계속 커지려고 하고, 그러다가 이제 터져버리면 엄청난 출혈과 복통으로 응급실에 가서 긴급 수술을 해야 되는 수도 있다라는 걸 보면서 너무 이제 무서운 거예요. 마음이 굉장히 복잡했죠. 이제 내 몸을 사려야 되는 것도 그렇지만, 처음으로 이제 임신을 했던 건데, 그거를 이 아이는 어딘가에서 계속 자라고 있는 거잖아요. 그 아이를 이제 약물을 사용해서 떼어내야 한다는 게 굉장히 너무 마음도 아프고 속상하고, 왜 이렇게 드물고 희한한 일이 나한테 벌어지는지 사실 너무 섭섭하고 서럽고 그런 마음이다가, 이제 결국은 이게 아마 날짜는 안 적어놨는데, 이게 마지막으로 붙여놨던 게 이제 마지막 4차 픽업이 아마 이식한 지 25일째 되는 날이었을 거예요. 25일 되는 날에 이제 마지막 픽업을, 또 4차 픽업을 하러 갔더니 결국은 1025로 소폭 상승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께서 이것은 자궁애가 빼박 자궁애다 라고 하셔서 이제 약물 배출을 우선 진행하는 걸로 해서 이제 그날 MTX 주사를 맞고 왔어요. 그래서 MTX 주사를 지난 토요일에 맞았고, 지금은 오늘 지금 제가 녹화하는 날은 수요일인데, 토요일부터 토, 일, 월, 화, 수 5일차 되는 날이고요. 다행히 아직까지는 뭐 복통이나 하혈이 저는 아직 없어요. 근데 보통 하혈을 좀 어느 정도 하는 게 사실 좀 정상이라고 하는 것 같기도 해요. 아무래도 그런 죽은 조직이 좀 배출이 돼야 몸이 자연스럽게 또 회복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이야기가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아직 피 한 방울 나고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좀 걱정이기도 하고, 또 이제 되게 마음이 아픈 거는 이렇게 아기가 잘 자라고 있는지를 임태기를 하면서 확인을 하다가, 지금은 또 수치가 잘 떨어지고 있는지 또 임태기를 해봤어요. 약간 그래도 흐려진 것 같기는 하거든요. 이렇게 다른 회사 제품이기는 하지만, 서로 다른 회사 제품이긴 하지만, 이렇게 한번 비교를 해보면 그래도 그때 4차 픽업 했을 때보다 약간 연해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또 좀 아이러니하게도 HCG 농도가 떨어지기를 또 확인하고 있다는 현실이 굉장히 마음이 아파요. 마음이 아프고, 이제 내일 MTX 2차를 맞을지, 이제 또 HCG 농도가 잘 떨어졌는지, 네, 또 피 검사를 하러 가는데,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자궁의 증상이 저는 전혀 없었어요. 이제 찾아보면은 자궁애인 경우에 일단 복통이 거의 한 80%는 있는 것 같더라고요. 복통이나 하혈 증상이 거의 80%는 있는 것 같더라고요. 착상 시기부터 이제 조금씩 출혈이 있었다라는 분들이 계시고, 복통이 살짝씩 있었다가 나팔관이 터지기 전에 진짜 너무 아파가지고 이제 뭐 그랬다라는 분도 계시고, 또 덜어는 이제 저처럼 아무 증상 없다가 MTX 뭐 3차 맞으러 갔는데 겸사겸사 초음파를 봤더니 그때서 이제 피고임이 엄청난 걸 확인하고 그 자리에서 응급수술이 결정됐었다 라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니까 사람의 몸이다 보니까 어떤 공통적이고 이렇게 보편화된 그런 평균화된 어떤 증상은 사실 없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크게 그런 복통은 없었고, 저는 착상될 때쯤부터 왼쪽 배꼽과 옆구리 사이
여기쯤 어디 우리 이렇게 시험관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배꼽 아래 뱃살 있잖아요. 지방층이 많이 있는 그 자리 한 여기쯤 배꼽에서 이제 바벨안 주사 맞는 그런 위치쯤이 저는 거기가 살짝씩 콕콕거리는 증상은 있긴 했었어요. 계속 착상 시기 때부터. 근데 저는 워낙에도 이제 뭐 좀 복통이 여러 가지 이유로 좀 잦은 편이거든요. 이렇게 허리가 아파도 배가 살짝 아프기도 하고 원래도 좀 배에 가스도 잘 차고 위경련도 사실 조금씩 있기도 하고 그래서 사실 이렇게 배가 사실 이렇게 가끔씩 콕콕거리는 게 저는 좀 이렇게 대수롭지 않게 넘기는 편이었어서 그거를 제가 자궁의 임신 증상으로 인식을 못한 건지는 어쩐 건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착상될 시기쯤에는 한 2, 3일 정도 굉장히 이렇게 자궁 쪽을 굉장히 뭔가 갈고리 같은 걸로 이렇게 훅 긁는다는 느낌이 있었어요. 그게 아마 착상 증상이었던 것 같기는 해요. 여태까지 제가 40년을 살면서 갖가지 복통을 느껴봤지만 사실 처음 느껴보는 약간 그런 통증이었었기 때문에 막 아프다 이런 건 아니지만 뭔가 그런 통증의 느낌이 좀 달랐었던 것 같아요. 이제 그게 착상 증상이었던 것 같고 그 외에 이제 뭐 자궁의 증상이다라고 내가 얘기할 수 있을 만큼 그런 통증이나 증상 같은 게 딱히 없었어요. 저는 진짜 출혈이 하나도 없었어요. 뭐 이렇게 보통은 질적 넣거나 뭐 소변을 보신다거나 이제 그럴 때 뭐 한두 방울 이렇게 뭐 조금씩 이렇게 피를 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저는 전혀 그런 게 없었어서 전혀 자궁에 대해서 저 스스로도 예상을 못 했었어요. 그러다가 어쨌든 결과는 이렇게 돼서 MTX 주사를 맞았고 MTX 주사 1차 맞고 지금 5일차인데 지금까지도 딱히 큰 증상은 잘 모르겠어요. 아직 하혈하는 증상은 아직 없고 다만 살짝 왼쪽 아랫배 쪽이 가끔씩 이제 조금 싸르르 하고 아플 때가 있기는 해요. 이렇게 생리통처럼. 근데 제가 평소에도 생리통이 굉장히 심한 편인데 그때만큼은 사실 좀 아직 아닌 것 같아요. 그때만큼 아프지는 않아서 네, 사실 이게 자궁의 증상이다라고 제가 말할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 일들이 있었음을 제가 좀 기록도 남겨놓고 여러분들이랑 좀 어떤 필요에 의해서 영상을 찾아보시는 분이 계시다면 조금이나마 어떤 정보를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저는 일단은 AMH 수치가 굉장히 낮은 상태에서 시작을 한 건데 그냥 시험관을 반복하는 자체로도 사실 AMH 수치가 더 낮아진다고 하더라고요. 계속 자극을 주니까 아무래도 그렇겠죠. 그러는데 저는 MTX 주사까지 맞은 상태라서 담당 선생님께서는 그래도 괜찮을 거다. 이렇게 크게 난소 기능에 문제는 없을 거다라고 말씀은 하시지만 또 제 입장에서는 사실 다음을 또 기약하는 게 굉장히 지금 어려운 상황처럼 받아들여져요. 어떤 경우에는 자궁의 임신으로 이제 주사 맞고 나서 한 5개월까지도 생리가 없었다라는 분들도 계시고 또 이거 이후에 또 뭐 또 2달 쉬었는데 이제 시험까지 다시 하려고 했더니만 자연 임신이 됐더라라는 분들도 계시고 참 사람의 일은 참 모르는 일이잖아요. 제가 전교에서 막 1등도 한 번도 못 해봤던 사람인데 전체 임신하는 여성들 중에서 제가 1, 2%에 해당하는 자궁의 임신을 제가 또 그 어려운 걸 제가 해냈다니 전 진짜 사람 일은 모르는 것 같고 일단은 내일 피검사 2차 해봐서 또 MTS 주사를 또 더 맞게 될지 아니면 어떻게 될지는 이제 또 내일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다음 영상에서 또 제가
어떤 또 정보가 있다면 또 결과를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님으로 인해서 마음과 몸이 굉장히 수고하고 계시는 여성들이 참 많으실 텐데 모두 힘내셨으면 좋겠고, 사실 요즘 이거는 굉장히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요즘 뭐 경제적인 이유나 여러 가지 이유로 딩크를 선택하거나 아이를 낳지 않는 삶을 선택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물론 각자의 선택과 가치관을 존중을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안 되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시간과 체력과 또 감정과 그런 마음을 소비하면서 나님 치료를 받으면서 이렇게 아기를 갖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모든 여성분들께 서로 열심히 하고 있고 훌륭한 여성이라고 응원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우리 모두 꼭 좋은 소식을 가지고 이렇게 기대하던 아이를 품에 안고 그렇게 살아갔으면 참 좋겠어요. 혹여 그렇지 않게 되더라도 본인의 삶이 우선은 중요하니까 모든 여성분들 본인의 건강과 마음을 꼭 건강하게 잘 지켜서 하루하루 건강하게 견뎌내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